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일본 2채널 오컬트판의 전설 키사라기 역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겪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 사건은 내가 평소처럼 회사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전철에 탔을 때 시작됐어. 나는 시나마츠역에서 전철을 탔거든. 늘 타던 통근 전철이었고 시간은 밤 11시 40분쯤 됐을 거야. 평소라면 늦어도 7분이나 8분이면 다음 역에 도착해서 문이 열려야 하잖아.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이상하더라고. 전철이 출발한 지 20분이 넘었는데도 멈출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내가 깜빡 졸았나 싶었어. 그런데 창밖을 보니까 풍경이 낯설더라. 아니, 낯설다기보다는 그냥 칠흑 같은 어둠밖에 없었어. 민가 불빛 하나 안 보이고 그냥 산속을 달리는 것처럼 덜컹덜컹 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야. 차 안에 나 말고 다른 승객도 5명 정도 있었거든. 근데 다들 무슨 마네킹처럼 자고 있더라. 너무 조용해서 기분이 나쁠 정도였어. 참다 못해서 이 채널 오컬트판에 글을 올렸어. 다들 내가 특급을 잘못한 거 아니냐고 하던데 난 분명히 각 역마다 정차하는 완행을 탔단 말이야. 불안해서 운전석 쪽으로 가봤는데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서 안이 안 보이더라고. 창문을 똑똑 두드려봐도 아무 대답이 없어. 그때 갑자기 전철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 드디어 내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 전철은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천천히 멈춰 섰어. 문이 스르르 열리고 승강장에 내렸는데 찬바람이 훅 끼치더라. 급하게 역명판을 확인했어. 그런데 거기에 적힌 글자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잖아. 키사라기역. 그렇게 적혀 있었어. 히라가나로 또박또박. 문제는 내가 이 노선을 몇 년을 타고 다녔지만 키사라기라는 역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야. 앞역이랑 다음 역 이름도 안 적혀 있고 그냥 덩그러니 그 역 하나뿐이었어. 시간은 이미 12시를 넘어가고 있었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봐도 검색 결과가 없다고만 뜨고 GPS는 오류가 났는지 내 위치를 못 잡더라고. 역 주변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그 흔한 자판기도 없고 택시 승강장도 없고 개찰구에는 역무원조차 없더라. 너무 무서워서 집에 전화를 걸었어. 아빠한테 키사라기 역이라고 말하니까 아빠도 당황하시더라고. 지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역은 없다는 거야. 경찰에도 신고해봤어. 근데 경찰관이 내가 장난치는 줄 알더라. 키사라기 역이요. 그런 역은 없는데요. 술 드셨습니까? 하고는 뚝 끊어버리는 거 있지. 와, 진짜 미치겠더라.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만 뚝 떨어진 기분이랄까? 그냥 역에 가만히 있을까 하다가 가만히 있는 게 더 무서워서 선로를 따라 걷기로 했어. 아빠가 선로를 따라 걷다 보면 다음 역이 나오지 않겠냐고 하셨거든. 철길을 자박자박 밟으면서 걷는데 등 뒤에서 갑자기 서늘한 느낌이 드는 거야. 어이, 거기 위험하니까 선로 위를 걸으면 안 돼. 뒤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더라고. 나는 역무원인가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확 뒤를 돌아봤지. 그런데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저만치 뒤에 웬 할아버지가 서 있는데 다리가 한쪽밖에 없었어. 그 할아버지가 기괴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었는데 눈을 한번 깜빡하니까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거야. 그때 직감했어. 아, 이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뛰었어.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걷다 보니 저 앞에 터널이 하나 나오더라. 이름은 이세 터널이라고 적혀 있었어. 그 터널을 지나야 할지 말지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 근데 돌아갈 수도 없잖아. 그 다리 없는 할아버지가 또 나올까봐 무서웠으니까. 용기를 내서 터널 안으로 들어갔어. 터널 안은 곰팡이 냄새랑 축축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어.
내 발소리가 동굴처럼 울리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둥둥둥랑랑. 북소리 같기도 하고 방울 소리 같기도 한 기분. 나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나는 귀를 막고 뛰었어. 제발 살려달라고 빌면서 터널 끝에 보이는 빛을 향해 달렸지. 터널을 빠져나오니까 누가 서 있더라.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남자가 차 옆에 서 있었어. 이런 새벽 산속에 차를 대놓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사람이 너무 반가워서 경계심도 없이 다가갔어. 그 남자가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네요. 비즈니스 호텔까지만 태워다 드릴까요? 나는 넙죽 그 차에 탔어. 이제 살았다 싶었거든. 게시판 사람들은 절대 타지 말라고 난리였지만 난 너무 춥고 무서워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나는 안도감에 몸을 기댔지. 그런데 차가 달리면 달릴수록 뭔가 이상한 거야. 분명히 호텔로 간다고 했는데 차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 창밖은 아까보다 더 어두워졌고 가로등 하나 없었지.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저기 어디로 가는 거죠? 호텔은 시내 쪽에 있지 않나요? 그런데 아까까지만 해도 친절하던 남자가 대답이 없어. 운전대를 잡은 채로 앞만 보고 있길래 다시 한번 불렀지. 저기요. 그때 남자가 입을 열었는데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어. 비무카, 사라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중얼거리기 시작한 거야. 목소리 톤도 완전히 바뀌어서 낮고 굵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듯이 웅얼거리더라고. 소름이 머리 끝까지 돋았어. 이 사람 정상이 아니야. 아니,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어. 배터리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었지.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게시판에 글을 남겼어. 운전수가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고 있어. 아무래도 틈을 봐서 도망쳐야 할 것 같아. 지금 차가 굽이진 산길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거든. 남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 나는 문을 열고 뛰어내릴 거야. 이게 내 마지막 기록이 될지도 모르겠네.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키사라기 역을 기억해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크리피파스타 위키의 1999입니다. 다들 99년에 뭐하고 있었는지 기억나? 난 그때 딱 10살이었는데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칼레돈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 그 시절엔 뭐 다들 그랬겠지만 나도 포켓몬스터에 미쳐 살았거든.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집어던지고 TV 앞에 앉아서 만화 볼 생각만 했던 평범한 초등학생이었지. 근데 우리 집 TV가 좀 낡아서 채널이 몇 개 안 잡히더라고. 그 중에 내가 우연히 발견한 채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칼레돈 로컬 21이라는 지역 방송국이었어. 이 채널이 참 묘했던 게 방송 시간이 되게 짧았단 말이야. 오후 4시쯤 시작해서 밤 9시도 안 돼서 방송 종료 화면이 뜨곤 했어. 게다가 프로그램들이 하나같이 나사가 빠진 것 같았대.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싶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혹시 나처럼 이 채널을 기억하는 사람이 또 있나 싶어서야. 내 기억이 조작된 게 아니라면 분명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을 테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아니 트라우마로 남은 프로그램은 곰 아저씨의 지하실이라는 거였어. 제목부터 좀 음산하지 않아? 보통 어린이 프로그램 세트장은 알록달록하고 밝잖아. 근데 이건 진짜 누군가의 지하실에서 찍은 것 같더라고. 배경은 칙칙한 시멘트 벽뿐이고 조명도 제대로 없어서 화면이 어두침침했지. 카메라도 고정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손으로 들고 찍는 것처럼 계속 흔들렸는데 그게 묘하게 멀미가 날 것 같으면서도 불쾌한 기분이 들게 만들었어. 진행자인 곰 아저씨는 곰 인형 탈을 쓴 남자였는데 그 탈이 진짜 조잡했어. 털은 다 빠져서 듬성듬성하고 눈알 한쪽은 덜렁거리는 상태였달까. 곰 아저씨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카메라를 빤히 쳐다보거나 의미를 알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곤 했어. 예를 들어 식탁 의자에 앉아서 10분 내내 고개만 끄덕거린다거나 썩은 사과를 우적우적 씹어먹는 장면만 보여주는 시기였지. 어린 마음에도 저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싶었지만 묘하게 시선을 뗄 수가 없던데. 그러다 어느 날 수프라는 에피소드를 봤어. 그날은 평소랑 다르게 곰 아저씨가 말을 하더라고. 목소리가 탈 속에 웅웅거려서 잘 들리진 않았지만 대충 친구들 곰 아저씨네 집에 놀러오고 싶니? 라고 묻는 것 같았어. 그러더니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주소가 뜨는 거야. 피치퍼프 크로싱 28 번지였나? 나는 멍하니 그 주소를 외우고 있었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방송국 이벤트 같은 건 줄 알았거든. 진짜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 주에 방영된 에피소드였어. 제목이 숨바꼭질이었는데 카메라 앵글이 곰 아저씨의 시점으로 바뀌어 있더라고. 화면이 거칠게 흔들리면서 숲속을 뛰어가는 장면이 나왔어. 헉헉거리는 숨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그대로 전해지는데 그게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급박해 보이는 거야. 그러다 카메라가 어느 나무 뒤를 비추었는데 거기에 어떤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더라. 대여섯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 곰 아저씨가 그 아이 어깨를 낚아채니까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치는 장면에서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뚝 끊겨버렸지. 그때 느꼈던 공포는 지금도 생생해. 그게 연출된 상황극이 아니라 실제 상황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 방송 사고였을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송출한 스너프 필름이었을까? 그날 이후로 나는 곰 아저씨의 지하실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호기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라니까. 결국 며칠 뒤에 또 채널을 돌리고 말았어. 이번엔 곰 아저씨가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평소보다 훨씬 험악해 보이더라고. 식탁 위에는 곰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고 곰 아저씨는 망치를 들고 있었지. 그는 아무 말 없이 망치로 인형을 내리치기 시작했어. 쾅쾅쾅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날 때마다 식탁이 흔들리고 카메라 초점이 나갔어. 그런데 이상한 건 인형에서 붉은 액체가 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화질이 나빠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냥 손뭉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 곰 아저씨는 점점 흥분해서 괴성을 지르며 망치질을 멈추지 않더라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어. 엄마한테 말할까 싶었지만 왠지 혼날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지.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99년 말이 되자 칼레돈 로컬 21 채널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 어느 날 TV를 켜보니 그냥 지지직거리는 노이즈만 나오더라고. 나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아쉬움을 느꼈던 것 같아.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나는 성인이 되었고 고향을 떠나 대학 생활을 하게 됐어. 어릴 적 기억은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교양 수업에서 미디어 범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 거야. 거기서 익숙한 곰탈을 쓴 남자가 스쳐 지나가는 걸 보고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설마 내가 어릴 때 봤던 그 곰 아저씨인가 싶어서 미친 듯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지.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어. 칼레돈 지역에서 99년 무렵 아동 실종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는 기사가 수두룩하더라고.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숲속의 외딴 집 지하실에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아이들을 유인해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거야. 그가 만든 비디오 테이프 중 일부가 전파 납치 방식으로 지역 케이블에 송출되었다는 루머도 있었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들을 읽어내려갔어. 나 말고도 그 방송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 나도 그 곰 봤어.
손 흔드는 게 진짜 기괴했지. 라든가 우리 집 근처 숲에서 그 곰탈 쓴 남자를 본 적이 있어 같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 개 중에는 곰 아저씨가 내 동생을 데려갔어 라는 믿기 힘든 댓글도 있었지만 거짓말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어. 내가 봤던 그 숨바꼭질 에피소드 속의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망치에 맞던 그 인형은 정말 인형이었을까? 생각할수록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어지러워지네. 더 끔찍한 건 범인이 잡혔다는 확실한 기사가 없다는 거야. 어쩌면 그 곰 아저씨는 아직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가면을 쓰고 방송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 혹시 이 글을 읽는 너희들 중에서도 99년에 온타리오주에 살았던 사람 있어? 만약 칼레돈 로컬 21이라는 채널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곰 아저씨를 본 적이 있다면 제발 알려줘. 나 혼자만의 망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아니, 차라리 내 망상이었으면 좋겠어. 그게 현실이었다면 세상은 너무 끔찍한 곳이잖아. 어젯밤에는 꿈을 꿨어. 내가 다시 10살로 돌아가서 그 곰 아저씨의 지하실에 갇혀있는 꿈이었지. 곰 아저씨가 내게 다가와서 커다란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하더라고. 우리 친구 곰 아저씨랑 영원히 함께 놀까?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잠에서 깬 뒤에도 한참을 울었어. 이게 단순한 악몽인지 아니면 내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지금 내 방 창문 밖으로 숲이 보이는데 자꾸만 나무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냥 기분 탓이겠지. 하지만 만약 곰탈을 쓴 남자가 나를 보고 있다면, 그리고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똑똑. 잠깐만. 지금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거든. 택배 시킨 것도 없고 친구들도 다 멀리 사는데 말이야. 인터폰 화면을 확인해 봐야겠어.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은 손에 쥐고 있을게.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네. 센서 등도 안 켜졌고 그냥 캄캄해. 잘못 들었나 봐. 요즘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서 환청을 들은 건가. 다시 자리에 앉으려는데 또 소리가 들려. 쿵쿵쿵. 이번엔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는 소리 같아. 문고리가 덜컹거리는 게 보여. 누군가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아. 무서워서 숨도 못 쉬겠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근데 신고했다가 아무것도 아니면 어떡하지. 문틈으로 뭔가 들어왔어. 편지 봉투네. 하얀색 봉투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쓰여 있어. 떨리는 손으로 집어 들어봤는데 글씨체가 삐뚤빼뚤한 게 마치 어린애가 쓴 것 같아. 아니, 자세히 보니 1999년에 TV 화면 하단에 떴던 그 자막 폰트랑 똑같아. 오랜만이야, 친구. 봉투를 떨어뜨렸어. 손이 너무 떨려서 잡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이 쿵쾅거리는데 현관문 밖은 갑자기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네. 그 정적이 더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 알지? 차라리 계속 문을 부숴라 싶더라니까. 용기를 내서 인터폰 화면을 다시 켰어. 아까는 아무것도 안 보였잖아. 근데 이번엔 뭔가 흐릿한 게 센서 등 불빛 아래 서 있더라고. 곰탈이었어. 20년 전 TV 브라운관 너머로 봤던 그 썩어 문드러진 곰탈 말이야. 털은 다 빠져서 가죽만 남은 것처럼 번들거리고 덜렁거린다던 한쪽 눈알은 아예 빠져서 구멍이 뻥 뚫려 있대. 그 구멍 안으로 시뻘건 눈동자가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나봐. 소름이 발끝부터 머리 꼭지까지 쫙 끼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 문 밖에서 쉰 목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오래된 라디오 주파수가 안 잡힐 때 나는 소리처럼 웅웅거려서 더 기괴하더라. 문 열어, 친구야. 촬영 시작해야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성이 끊어지는 것 같았어.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움켜쥐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지.
경찰에 전화를 걸었는데 손이 미끄러워서 자꾸 번호를 잘못 누르게 되더라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서 액정이 다 젖었거든. 경찰이 출동했을 땐 이미 그놈은 사라지고 없었어. 현관문 앞에는 흙 묻은 커다란 발자국만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문고리는 억지로 돌린 흔적 때문에 비틀려 있던데. 경찰들은 질 나쁜 장난이거나 스토커일 거라고 안심시키려 했지만 나는 알잖아. 그건 단순한 스토커가 아니야. 감식반이 문틈에 끼워져 있던 편지를 수거해 갔어. 지문 감식을 한다고 했지만 아마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 그놈은 언제나 흔적 없이 사라지는 존재였으니까. 나는 그날 밤으로 짐을 싸서 친구네 집으로 도망쳤어. 지금은 아예 다른 도시로 이사와서 숨어 지내고 있고, 하지만 아직도 밤마다 악몽을 꿔. 곰아저씨가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망치를 들고 찾았다 라고 속삭이는 꿈 말이야. TV를 볼 때마다 혹시라도 화면이 지지직거리면서 그 지하실 풍경이 나올까봐 겁이 나. 리모컨을 쥔 손이 자꾸만 떨리길래 아예 TV 코드를 뽑아버렸어.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등 뒤가 서늘해. 혹시 내 방 어딘가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이 글을 쓰는 모습까지 생중계되고 있는 건 아닐까? 1999년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봐. 너희들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곰 아저씨는 아직 지하실을 채울 새로운 친구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네가 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잊힌 줄 알았던 과거가 다시 문을 두드리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크리피파스타 위키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열쇠 구멍입니다. 이건 내가 몇 년 전 업무차 지방으로 출장을 갔을 때 겪었던 일이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숙박비가 넉넉하지 않아서 시내 외곽에 있는 아주 낡은 호텔을 잡았어. 호텔이라기보다는 여관에 가까운 곳이었는데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 카운터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꾸벅꾸벅 졸고 계셨지. 내가 인기척을 내니까 그제야 눈을 비비며 일어나시던데, 체크인을 하고 열쇠를 건네받는 순간 그 노인이 아주 묘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야. 손님, 배정된 방은 312호입니다. 3층 복도 끝으로 가시면 되는데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걸걸하던지 듣는 순간 기분이 쎄하대. 나는 그냥 주의사항이려니 하고 네, 말씀하세요 하고 대답했어. 노인은 주위를 한번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더 낮춰서 속삭이듯 말했어. 복도를 지나다 보면 번호판이 붙어있지 않은 문이 하나 보일 겁니다. 그 방은 창고로 쓰고 있어서 잠겨 있으니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열쇠 구멍으로 그 방 안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잖아. 그래도 노인의 눈빛이 워낙 절박해 보이길래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챙겨 올라갔지.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이라 계단을 올라가는데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더라고. 3층 복도는 조명도 어두침침해서 으스스한 분위기였어. 내 방을 찾아 걸어가는데 노인 말대로 복도 중간쯤에 번호판 자국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낡은 문이 하나 있네. 도대체 안에 뭐가 있길래 보지 말라는 거지.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피곤하기도 했고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나쳐서 내 방으로 들어갔어. 짐을 대충 풀고 샤워를 마친 뒤 침대에 누웠는데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도통 잠이 안 오는 거야.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지. 뒤척이다가 물이라도 마시려고 일어났는데 문득 아까 그 문이 생각나더라니까. 사람 심리라는 게 참 간사해서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법이거든. 결국 나는 슬리퍼를 끌고 조용히 복도로 나갔어.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고
간간이 바람 때문에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지.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번호 없는 문 앞까지 살금살금 걸어갔어. 손잡이를 살짝 돌려봤는데 역시나 굳게 잠겨 있어서 꿈쩍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고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서 열쇠 구멍의 한쪽 눈을 가져다 댔어. 안은 캄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오는지 희미하게 윤곽이 보이대. 방구석 쪽에 웬 여자가 등을 돌린 채 덩그러니 앉아있는 거야. 뭐야, 사람 있잖아.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에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자였어. 하얀색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벽을 보고 가만히 앉아있더라고. 나는 순간 좀 김이 샜어. 귀신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장기 투숙객이거나 사정이 있어서 숨어 지내는 사람인가 보다 싶었지. 혹시라도 그 여자가 뒤를 돌아보면 눈이 마주칠까봐 얼른 고개를 떼고 방으로 돌아왔어.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별일 아니라는 생각에 안도하며 잠이 들었나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채비를 했어. 밤에 봤던 그 여자가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 혹시 갇혀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몸이 아픈 사람인가 싶어서 걱정도 되고 말이야. 복도를 지나면서 그 문을 다시 봤는데 낮에 보니까 문이 더 낡고 칠이 벗겨진 게 흉물스러워 보였어. 그냥 갈까 하다가 어젯밤에 본 게 꿈은 아니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열쇠 구멍을 들여다봤지.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어제처럼 방 내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시야가 온통 새빨간색으로 꽉 차 있었어. 마치 빨간색 물감을 칠해놓은 벽을 코앞에서 보는 것처럼 미세한 명암도 없이 그냥 붉은색 뿐이더라고. 아, 그 여자가 눈치챘나?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더라. 어젯밤에 내가 훔쳐보는 걸 알고 열쇠 구멍을 빨간 옷가지나 천으로 막아버린 게 분명했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신고라도 당하면 어쩌나 싶어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 황급히 호텔을 빠져나와서 일을 보고 그날 저녁에 체크아웃을 하려고 카운터로 갔지. 카운터에는 어제 그 노인이 앉아 있었어. 열쇠를 건네주는데 노인이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대뜸 묻는 거야. 혹시 그 방 들여다보셨습니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어. 거짓말을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솔직하게 털어놨지. 죄송합니다. 호기심을 못 이겨서 그만. 그런데 별거 없던데요. 어제는 그냥 하얀 옷 입은 여자가 앉아있는 것만 봤고 오늘은 그 여자가 열쇠 구멍을 빨간 천으로 막아놔서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내 말을 들은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깊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어. 역시 보셨군요. 사실 그 방에는 아주 오래전에 남편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여자의 지방령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녀는 죽을 때의 원한 때문인지 온몸의 피부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버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어. 그 여자의 모습은 전부 하얗지만 단 한 군데 눈 많은 핏발이 서서 온통 새빨간 색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지. 뭐야, 내가 오늘 낮에 봤던 그 붉은색이 열쇠 구멍을 막아놓은 천이 아니었던 거야. 그건 그 여자가 방 안에서 열쇠 구멍에 눈을 바짝 갖다 대고 건너편에 있는 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던 거라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짬을 내서라도 자주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좋은 소재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